우선 10월 29일 검사 측에서 의견서를 제출하는데요. 증인 신청과 관련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12월 5일 수요일 최상목, 박상우, 이상민 이 3명의 장관을 부르기로 했고요. 다음 주 월요일 혹은 수요일 날 송미령 장관, 추경호, 김용현, 윤석열 이렇게 4명의 증인을 부르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이진관 판사가 참 잘하고 있다고 느끼는 게 검사 측에서도 증인에 대해서 조율 중이다. 그리고 신청은 하겠지만 아직 확정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김용현과 윤석열에 대해서. 하지만 이진관 판사는 기일을 바로 잡아버립니다. 나 김용현과 윤석열 다음 주 할 거다. 월요일날 할지 수요일날 할지 변호인과 검사의 의견서를 제출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재판 자체를 되게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의지가 눈에 보이는 거죠. 그리고 11월 3일 공소장 변경에 관련돼서 변호인 측에서 의견서를 제출하는데요. 공소장에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와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이렇게 2가지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소장이 변경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를 추가한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한 가지의 행동으로 2가지를 처벌할 수가 없거든요, 법적으로. 그래서 아마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와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 둘 중에 아마 내란 중요 임무 종사로 처벌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게 다행인 게 뭐냐면 만약에 방조면 종범이에요. 간접적으로 관여했다. 그렇기 때문에 징역 10년 아니면 무기입니다. 하지만 내란 주요 임무 종사는 정범입니다. 직접 관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입니다. 그래서 한덕수가 내란 우두머리 방조로 재판을 받았으면 바깥 공기를 쓸 수가 있었겠죠. 10년 뒤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내란 중요 임무 종사로 재판을 받으면 한동훈은 죽을 때까지 밖에 나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덕수 변호인 측은 공소장에서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를 빼달라는 거예요. 왜? 한덕수는 직접적으로 내란에 가담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특검 측의 주장은 한덕수가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구비해서 헌법적으로 절차적으로 적법성을 만들어 주려고 했었고 주요 시설 봉쇄에 관련돼서 같이 논의를 했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한덕수는 내란에 가담했다, 직접 가담했다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이진관 판사는 증인 신청에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수요일 오후 박상우 장관은 안덕근 장관과 비슷한데 굳이 증인 신문할 필요가 있냐 의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 비슷비슷한 진술이 나올 것 같은 사람들은 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인 비상계엄 내용은 말도 하지 말라, 묻지도 마세요. 왜?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그거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 묻지도 마세요. 시간 아깝습니다. 그리고 서정 신청이라고 있습니다. 중복되는 내용을 하지 마라. 왜냐면 증거를 중복되게 내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면 일일이 그걸 또 확인하고 시간이 계속 딜레이가 돼요. 하지만 이진관 판사는 야, 중복되는 내용 내지 마. 형법상으로 원래 그게 안 되는 거야 라는 의견을 내는데요.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진관 판사는 상당히 증인이라든지 아니면 피고인한테 디테일하게 본인이 궁금한 거를 물어보는 점, 그리고 재판을 신속하게 끝내려는 의지를 보인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정말 이 재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끝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진관 판사는 이 재판을 11월에 결심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끝낼 수도 있는 재판입니다. 그리고 증인의 위증과 관련된 이슈가 있었는데요. 우선 증인이 정적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증인이 한덕수가 국무회의 열어야 한다, 정적수 맞춰야 한다 라고 증언을 했어요. 저번 기일에. 하지만 오늘은 강우구 부속실장이 제 머릿속에 정적수는 남아있지만 내 생각인지 현실인지 구분을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니까 재판부가 저번 진술과 완전 다르다, 허위 진술을 하면 위증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증인이 비상계엄은 대통령과
김용현만 알고 있었던 사실이다. 다른 장관들이나 총리는 모른다 라고 이야기하자 재판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만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증인이 아니 한독수와 문자 내용에서 총리님이 무슨 이야기를 했었다. 그 이야기가 텔레그램으로 무슨 일입니까? 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독수는 이전에 계엄 사실을 몰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판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생각에는 근거가 있을 텐데 객관적인 근거가 뭔가요? 아 장관들도 다 모른다고 진술하고 저도 몰라가지고 이런 식으로 재판관에게 변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재판부가 이 증인에 대해서 잘하면 위증으로 고발할 수도 있겠는데 재판 한번 다시 받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상계엄 선포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국무회의 중 이상민 장관과 박성재 장관이 증인을 부릅니다. 강의구 부속실장을 불러요. 그래서 국무회의 서명을 받아야 된다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원래 국무회의가 끝나면 사인을 받아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단 한 번도 이 사인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구 부속실장이 담당자에게 물어봐요. 국무회의 사인 어떻게 해야 되니? 하니까 담당자가 아니 저희 형식이 없어요. 저희는 이 출석할 때 OX만 표시합니다. 출석한 사람 O, 출석 안 한 사람 X 이것만 표시한다라는 거예요. 원래 국무회의 절차상 국무회의가 끝나고 나면 사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형식과 절차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개판으로 운영했는지 여기서 여실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 이후에 담당관이 이러한 형식이 없다라고 하니까 결국에는 그 당일 국무회의 사인을 못했다라고 합니다. 이후에 시간이 지나고 12월 4일 새벽에 김주현 민족수석이 서명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강의구 부속실장이 김주현 민족수석과 친한가 봐요. 되게 보호를 해주더라고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당일 김주현이 부속실에 들어와서 이야기를 함께 나눴었다. 그런데 김주현이 서명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흘려서 얘기를 했다. 나는 그거를 캐치하고 필요성을 느껴서 내 소관도 아니지만 업무를 진행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관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니 김주현에 의해서 그거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증인이 아니에요. 동기가 된 거예요.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제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그 계엄 문건을 사인을 받은 거예요. 재판관. 아니 계엄 당일은 서명이 필요한 거 몰랐었고 언제 알게 된 것입니까? 글쩍글쩍 12월 4일 새벽 김주현 민정수석 얘기 들었다. 이전에는 몰랐습니다. 라고 증언을 합니다. 그 이후에 강의구 부속실장은 한덕수에게 사인을 받고 국방부 장관인 김용현 대통령에게도 사인을 받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다음날 한덕수에게 전화가 와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사후에 사인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문서 파기하라. 그래서 이 증인은 윤석열에게 사인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한덕수의 지시만 듣고 이 계엄 문건을 파기합니다. 사인 받았었던 것을. 대통령의 사인이 있는 문건을 대통령에게 보고도 안 하고 파기를 했다? 사실상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이후에 12월 말 1월 초에 윤석열이 갑자기 강의구 부속실장에게 물어봅니다. 야, 그 문건 어디 갔니? 그러니까 강의구 부속실장이 그 문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한덕수 총리가 파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문건 파기했어요. 아 그래? 아니 근데 뭐 날짜 그런 게 뭐 문제가 되나?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윤석열이. 근데 이 당시에 뭐가 문제가 됐었냐면 비상계엄 이 절차가 문제가 있냐 문제가 없냐 이게 한참 논란이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그 문건을 찾았던 것은 본인의 계엄이 절차적으로 정당했다라는 것을 이거를 증거로서 들이밀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강의구 부속실장이 이 계엄 문건을 파기해가지고 증거로 쓰지 못했던 거죠. 만약에 윤석열이 이 문건을 가지고 증거로 제출했다라고 하면 지금 한 1년 정도 지난 이 시점에서 문제가 더 커졌었겠죠. 공문서 위조로. 하지만 한덕수는 직접적으로 그 문건을 파기를 지시를 했었었고 당시에 계엄에 대한 절차를 위해서 국무위원 11명을 모이게 했었던 인물이 바로 한덕수입니다. 그러니까 한덕수는 오늘 공소장 변경을 이야기했지만
직접적으로 계엄을 가담했다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는 겁니다.